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류현진이 토론토 이적 후 두 번째 선발 등판에서 템파베이 레이스를 상대로 4.1이닝 3피안타 무실점 무사사구 4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류현진의 호투에 힘입어 경기는 토론토의 8대3 완승으로 끝났는데요.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토론토 감독 몬토요는 류현진의 투구를 지켜보는 게 즐겁다, 타자들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다음 투구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고 극찬했습니다. 한편 류현진과 호흡을 맞춘 데니 젠슨 도 이와 굉장히 유사한 소감을 남겼는데요. 젠슨은 구속 변화와 타자의 눈높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류현진의 능력이 충격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현지 매체인 스포츠넷도 토론토조차도 류현진의 다음 투구를 예측할 수 없었다, 상대팀인 템파베이가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이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어서 류현진은 경기의 흐름에 따라 구속을 바꾸고 제구력을 유지하는 등 마운드에서 다양한 스킬을 뽐냈다, 지난해 평균 자책점 2.32로 내셔널리그 1위를 차지한 투수다웠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현장과 현지 매체는 류현진의 가장 큰 장점으로 타이밍을 빼앗는 능력과 예측 불가능한 구종 조합을 꼽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류현진이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고 있는 가장 큰 비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류현진의 타이밍을 빼앗는 능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것은 역시 주무기인 체인지업입니다. 지난해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팬그래프닷컴의 구종 가치에서 22.2점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3위, 내셔널리그 좌완투수 1위를 기록할 만큼 단일 구종의 위력만 놓고 봤을 때도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손에 꼽히는 구종입니다. 하지만 류현진 체인지업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결정구로서만 뛰어난 구종이 아니라 구속 가감을 통해 다른 구종의 위력을 보완해준다는 데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구종은 단연 포심 패스볼입니다. 류현진의 지난해 패스볼 구속은 평균 90.6마일, 킬로미터로 환산했을 경우에 145.8km를 기록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에선 좌완 강속구 투수로 분류할 수 있는 구속이지만 메이저리그에선 좌완 투수인 걸 감안해도 평균 이하, 좀 더 냉정히 말하면 하위권에 속하는 구속입니다. 그렇다고 류현진의 패스볼이 무브먼트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류현진의 패스볼 움직임은 상하 무브먼트가 7인치 정도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최상위권 투수들의 상하 무브먼트가 12인치인 걸 고려했을 때 거의 8cm나 작은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현진의 패스볼은 지난해 피안타율 2할 2푼 8리라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체인지업을 통해서 구속 가감 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우선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평균 129km 정도로 패스볼보다 무려 17km나 느립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체인지업보다 패스볼이 무려 17km나 빠르다는 얘기도 되겠죠. 이게 왜 대단한 수치냐면 메이저리그 평균 패스볼과 체인지업의 구속 차이는 13km입니다. 그러니까 류현진의 패스볼과 체인지업의 차이는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무려 4km나 더 난다는 점이죠. 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이 체인지업을 던진 다음에 패스볼을 던지면 상대 타자의 입장에선 구속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패스볼이 원래의 구속보다 더 빠르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패스볼을 던진 다음에 체인지업을 던지면 예상보다 체인지업이 한 템포 더 늦게 들어오겠죠. 이런 효과들로 인해 상대 타자의 타이밍이 조금씩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이게 류현진의 체인지업이 대단한 가장 큰 이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2018년부터 류현진은 포심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을 던질 때 높낮이와 좌우 움직임을 통해 두 구종의 위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류현진은 잘 알려진 것처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패스트볼을 주로 우타자 기준 바깥쪽으로 던졌습니다. 여기는 류현진이 체인지업을 던지는 위치와 굉장히 유사하죠. 이런 식으로 두 구종을 같은 위치에 던졌을 때 유리한 점은 상대 타자들이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을 헷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패스트볼인 줄 알고 휘둘렀는데 체인지업이 들어오거나 체인지업인 줄 알았는데 패스트볼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헛스윙이 나오거나 범타로 물러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투구 패턴이 계속 이어지면서 상대 타자들은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바깥쪽 코스만 노리고 있다가 체인지업이면 참고 패스트볼이면 휘두르는 전략이죠. 이런 공략법이 절정에 달해 있던 시기가 부상에서 막 복귀했던 2017년이었습니다. 그해 류현진은 패스트볼 피안타율 3할 6푼 9리를 기록했는데요. 부상에서 막 복귀해서 구위가 하락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피안타율이었죠. 그러자 류현진은 2018년부터 한 가지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바로 포신 패스트볼을 우타자 기준 몸쪽 높은 코스로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달라진 점은 두 구종의 구속 차이와 위치 차이로 인해 개별 구종들의 위력이 더해졌다는 점입니다. 포신 패스트볼을 몸쪽에 던지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우선 타자의 입장에서 몸쪽으로 패스트볼이 붙기 때문에 더 이상 바깥쪽만 노릴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몸쪽 패스트볼에 대응하고 있으면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낮게 주무기인 체인지업이 들어오는 거죠.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다면 두 구종의 움직임도 다르다는 것인데요.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우타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쪽으로 낮게 휘어지면서 떨어집니다. 반면에 류현진의 패스트볼은 체인지업 대비 12.7cm나 덜 가라앉죠. 사실 이건 다른 투수의 패스트볼 무브먼트에 비해선 상하부 무브먼트가 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인지업을 바깥쪽 낮게 던진 다음에 이 패스트볼이 몸쪽 높게 잘 제구돼서 들어오면 얘기는 달라지죠. 가라앉는 움직임이 큰 체인지업을 바깥쪽 낮게 떨어뜨립니다. 그럼 타자들의 몸도 바깥쪽을 향하겠죠. 그때 몸쪽에 잘 제구된 포신 패스트볼을 붙이면 타자의 입장에선 160km 패스트볼 못지않은 위력적인 구종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커터를 몸쪽에 붙인다면 커터에 약간 휘어지는 움직임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더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류현진이 상대 타자의 밸런스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점이야말로 류현진이 평균 이하의 패스트볼 구속으로도 메이저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오늘은 류현진이 어떻게 타이밍을 빼앗고 있는지를 정말 간단하게 다뤄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향후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류현진의 이런 점에 대해선 선수 스스로도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류현진은 오늘 인터뷰에서 야구는 던지기가 아닌 투구다, 즉 스로잉이랑 피칭의 차이죠. 내게도 99마일 패스트볼이 있다면 좋겠지만 다른 투수의 공을 보고 딱히 부럽지는 않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건 류현진 스스로가 자신의 장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죠. 전 이렇게 누구보다 영리한 투수란 점이 류현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